안녕하세요. 입시진이쌤 심화권에서 중등 수학 맡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오늘 중학교 2학년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배우는지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들이고요. 주로는 뭐 중학교에서 중학교 수학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아니면 계속 100점 상위권 유지할 수 있는지 관련해가지고 조금 설명드리고자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이고요. 잠깐 멈췄다 보셔도 괜찮고, 저는 이제 주로 고등부를 좀 오래 했었는데 그 경험 바탕으로 고등에서 뭐가 필요한지, 대입할 때 어떤 부분이, 어떤 유형들이 중요하고 수능에선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잘 알기 때문에 중등 수학 진행할 때도 그 부분 좀 중점적으로 중점 잡고 학생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에 대한 개념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제 음수를 추가하면서 확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제곱근,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닌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조금 보여주다가 여기서 실수까지 확장을 하는 수의 확장이라고 앞부분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방정식 1차, 1차 연립, 2차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함수에 대한 조금 친밀도를 쌓는 개념이라고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1차 함수에 대한 처음 개념이 소개가 되고, 마지막으로 3학년 때는 2차 함수 진행이 됩니다. 1학기 부분은 대수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건 사실상 거의 대수기 때문에 1학기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학생들한테도 1학기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조금 더, 1학기 부분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이 사실 더 많은데 조금 더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2학기 부분은 주로는 기하라고 부르는 도형 파트가 되는데, 여기 있는 흰색 부분은 이제 기하에 해당하는 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부분은 통계랑 확률 해가지고, 이제 뭐 고등학교로 따지면 확률과 통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고등학교의 확률과 통계랑에 좀 이어지는 정도는 저기 1학기 때 나오는 대수가 고등학교 때 이어지는 정도보다는 조금 연관성이 낮아가지고 상대적으로는 좀 덜 중요한 부분, 1학기에 비해서는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 때 이 확률, 정확히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을 배우게 될 텐데, 이 부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볼 때 학생들이 대부분 점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확률 문제를 조금 많이 풀리고, 특히 이제 고등에서 어떤 확률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뭐 시험지라던가 교과서에 나오는 그 개념보다 조금 더 많이, 또는 풀이 과정 같은 것도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 많이 좀 알려주고 학생들 시험 볼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인데요. 2학년 1학기 때는 가장 먼저 수에 대해서 유리수와 소수 부분에서 사실 뭐 유리수를 넘어서는 개념을 배우지는 않지만 유리수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여지를 조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다항식, 다항식 계산에서 뭐 지수법칙이라던가 정리하는 부분 배우게 될 거고, 마지막 2학기 중간고사 부분은 여기까지 진행이 될 텐데, 부등식에서 1차 부등식 배우게 되고, 1차 부등식 활용 진행하면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방정식이랑 함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말고사 범위는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과 함수, 1차 함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기말고사 범위가 됩니다. 방정식 같은 경우는 1차 방정식을 조금 더 확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1차 방정식에 당연히 1차 방정식이 뭔지 소개를 하고, 풀이법, 가환법과 대입법이라는 풀이법을 배우게 되고, 마지막으로 활용 문제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활용 문제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는 뭐 활용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개념이 있진 않지만 유형별로 조금씩 풀이하는 방법 뭐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자, 함수 같은 경우는 1차 함수 처음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함수랑 방정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시험에는 주로 이 앞부분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 뒷부분은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출제되는 문항수가 조금 적기는 합니다만 여기 있는 내용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대수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2학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도형에 해당하는 기하 부분이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 경우의 수와 확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삼각형 배우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배우고 원래 여기 도형의 닮은 배운 다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는 학교도 있기는 합니다만 심학중 포함해서 비상교과서, 사실 운정지역에 많은 경우는 비상교과서를 쓰게 되는데 비상교과서 같은 경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삼각형의 성질 부분에서 간단하게 배우고 외심 내심 배우기 전에 간단하게 배우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의 닮음 같은 경우는 특히 도형의 닮음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가서도 당연히 닮은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풀이에 있어서 닮음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닮음은 조금 강조해가지고 시험 대비 또는 문제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우의 수와 확률 같은 경우는 사실 경우의 수가 제일 중요한데 뭐 당장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배우기도 하고 뭐 이 부분 때문에 점수가 많이 떨어지기도 해가지고 저는 비교적 많은 유형들을 풀게 시키고 또 풀이법도 고등학교 풀이 같은 것도 조금 소개해 주면서 편한 방법, 학생들이 편하고 익숙한 방법으로 찾아서 풀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2학년 학생들은 내신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래프 준비해 왔는데 이 그래프는 대략 뭐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23문제 정도 뭐 문제가 출제된다, 뭐 학교 시험이 출제된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5문제 정도는 학교 프린트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교과서에서 나온다라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학교 프린트 문제가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요. 사실 학교 프린트 문제는 대부분의 교과서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프린트 위주로 출제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프린트에서 어려운 문제는 거의 그걸 출제하려고 사실 프린트를 냈기 때문에 출제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저도 시험 대비할 때 프린트에서 있는 어려운 문제는 여러 번 풀리고 다양한 유형 변형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많이 지도하고 있는 편입니다. 난이도는 보통 심학중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쉬운 문제부터 시중교재 기준으로 중상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출제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난이도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나온다면은 당연히 100점은 다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00점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다만 100점을 못 맞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실력은 100점 어느 정도 맞을 실력과 대비도 다 됐는데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안 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시험을 처음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시험에서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 뭐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던가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시험을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잡아줄 수 있게끔 저는 실수 계속 교정할 수 있게 매 수업마다 좀 기출문제 풀면서 연습하는 거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지속 가능성인데요. 뭐 중학교 내신은 어렵지 않아가지고 100점 다 맞고 내신 점수도 굉장히 높은데 고등학교 가서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당연히 내신은 상대평가로 변하기 때문에 중학교의 절대평가와 달리 상대평가로 변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상대평가로 바뀌면은 100점이 소수밖에 안 나오게 시험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 난이도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뭐 중학교 때 90점, 100점, 사실상 거의 100점, 계속 100점만 맞던 학생도 70점대로 고등학교 시험에서 70점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에 대한 대비를 중등 뭐 현재 100점이다, 뭐 중등 수학에서 100점이 계속 나온다, 이 정도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고등 수학에 항상 대비하면서 중등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조금 고등 갔을 때 충격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중등 내신은 조금 기본이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점 맞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 수업마다 기출 모의고사 보면서 스스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하고 있구나, 내가 이 부분을 개선해야 다음 실수를 고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게끔 계속 모의고사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는 이제 비교적 학생들이 어디서 틀리는지, 뭐 이 학생이 무슨 날 언제 틀렸는지 기억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놨다가 또 어떤 개념을 몰랐는지, 왜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 기억을 해놨다가 주말에 개별 클리닉 시간대 많이 여러 번 풀리면서 또 다시 설명을 하면서 스스로 풀어볼 수 있게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내신이 프린트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저도 한 시험 한 열흘 정도 전부터 프린트 위주로 정말 많이 반복하게 문제 풀리고 있고, 또 예전에 어떤 식으로 다른 학교에서 또는 심학 중에서 어떤 식으로 변형 문제들이 나왔는지 많이 기억하고 있는 편이라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나올 수 있고 변형 나오면 이렇게 풀어라 라고 많이 지도를 하고 한 상태에서 시험에 임할 수 있게끔 보내는 편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문제가 조금 어려워져요. 사실 기본 개념서라고 해도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유형선 당연히 조금 더 많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문제 스타일이 조금 다르니까, 문제의 결이 좀 다르니까 좀 낯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심화교재 미리 풀어보면서 조금 고등 유형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심화 문제집은 출제자 입장에선 사실 중등 심화를 출제할 때 고등의 유형을, 고등의 스타일을 가지고 중등 개념을 입혀가지고 출제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심화 문제집이 고등 스타일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심화 문제를 조금 발췌해서 학생들한테 풀려서 유형에 조금 익숙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수학,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선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당연히 제일 먼저는 개념 선행이 진행이 될 거고 개념서 같은 걸로 개념 선행이 먼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뭐 미적분, 뭐 대수, 미적분 이렇게 쭉쭉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유형풀이, 쉽게 말해서 현역들, 고등학교 현역들 푸는 문제집을 가지고 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집이 많고 문제 풀어야 하는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겠지만, 저는 이제 어려워야 오래 기억이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실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현재 좀 어렵지만 미래에는 도움이 될 테니 열심히 해보자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내신, 뭐 2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내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난이도로 나오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는데, 그래서 뭐 실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출문제 뽑아와가지고 학생들한테 풀이도 해주고 풀어보게끔 시키기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조금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리 부분인데요. 저 이제 비교적 오답에 대한 관리를 기억을 많이 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써놓은 건데,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 수업 끝나고 피드백을 보내게 되는데, 피드백에서 단순히 오늘 수업 뭐 했습니다, 오늘 뭐 숙제가 뭡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오늘 뭐 어디서 틀렸고 어느 부분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나가기 때문에 좀 기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학부모님들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려주고자 함이겠지만 저 스스로도 조금 기억하고 지도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후기들인데요. 평소에 평소에 그냥 받은 문자들도 있고 시험 100점 맞아서 문자 보내주신 경우도 있고 졸업이나 이사 가게 되면서 보내주신 문자들 모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